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많이 방송으로 배웠어요. 네, 좀 어떻던가요? 그래도 좀 주식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제가 보는 시선과 오늘 네. 김민수 대표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코주부 요니킴이 아닌 새로운 안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목 3가지 OX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넷플릭스가 시간에 25% 급락을 하면서 네. 국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마감에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보시죠. 저는 일단 네. 이 불은 좀 피하고 보자. 이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보자라는 의견에서 X를 드렸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은 O입니다.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시죠. 네, 우리 유진킴 대표님은 불나방 나오시네요. 아, 그쵸. 네, 일단 밀리면 밀린다. 밀리면 밀린다. 올라면 올라간다. 네. 이렇게 화끈하게 매매하시는 선두주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는 하셔도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 콘텐츠 관련된 쪽에서 부정적인 역할이 나온 건 사실이죠. 넷플릭스에 대한 여파와 함께요. 근데 넷플릭스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그러면 가입자는 근데 물론 가입자 수가 떨어진 게 러시아 서비스 중단하면서 나왔던 게 큽니다.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리오프닝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전략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일단 재밌는 컨텐츠는 계속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계속 그쪽으로 강화시키고 인기 있는 컨텐츠는 계속 끌고 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현금 흐름 좀 관리 잘하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인기 있는 컨텐츠의 대명사 한국 쪽에서는 계속 발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국가들은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쪽은 아시아 계열 쪽입니다. 네. 그럼 아시아 쪽은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또 와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컨텐츠의 제작 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면은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면은 올해 제작 편수도 그렇고 2023년도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설득이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성향을 저도 따라가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다행히도 밑거래를 좀 많이 회복하면서 음봉에서 장대 음봉이 지금은 밑거리로만 달려 있고요. 1%대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콘텐츠 시장에서 아시아의 그 힘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더 매력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해주셨고요. 두 번째 OX 보도록 하죠. JW 중해제약입니다.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실적 믿고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OX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랑 또 일치가 되네요. 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네, 뭐 X로 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그렇죠, 들어보고 싶었군요. 예,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또 리포트 좋은 거 나오니까 이제 또 O로 하셨네요. 네, 저도 네. 리포트도 잘 챙겨 봅니다. 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대웅제약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JW 중요제약도 보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한때 저희가 잘 알려있는 수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어지럽거나 좀 힘들 때 나 한 방 맞아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요즘 피부과에서도 놓나요? 뭐 보니까 내과에서도 많이 놓더라고요. 이게 그런 수액을 통해서 뭐 약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병원에 가기가 접근이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수액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회복되는 리오프닝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 하나의 첫 번째 주된 이유 같고요. 근데 수액이 먹는 수액도 있습니다. 수액을 먹어요? 예, 마시는 수액제도 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한잔 하시겠어요? 네. 저는 네. 굳이 아니 뭐 링거로 맞는 수액은 들어봤어도 마시는 수액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브랜드까지 있었는데 브랜드 까먹었고요. 네. 참 그냥 맞는 게 낫겠다. 예, 그래야 좀 뭔가 맞은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와 함께 또 하나 보여지는 게 또 고지혈증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이쪽이 경구용 치료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같이 병용할 수 있는 그 글로벌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표적인 부작용 없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제를 처방받고 같이 병용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매출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액 관련된 쪽에 변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아직 주가는 살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과 함께 JW 중해제약 그래 눈여겨보고 있다 해주셨습니다.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롬버스님이요. 두 분 초면인데 진행 부드럽게 잘하시네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뭐 강자는 강자를 서로 알아보는 법, 그렇죠? 예. 뭐 합을 안 맞춰봐도 다 알죠? 네, 왠지 익숙하지만 네. 예,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진행하시죠.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그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 한국 맥널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라티알도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고 CJ 프레시웨이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식물, 곡물,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커피 원두도 귀해진다고 하면서 한국 맥널티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OX 알아보죠. 어우 깜짝이야. 사실 네. 불나방이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살짜리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오후장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여기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왜 근거가 뭡니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면 저는 윗꼬리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하게 윗꼬리만 달렸기 때문에 네. 윗꼬리 달린 건 다 조심하는 우리 대표님이신 건 줄 알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퍼플 TR. 보라 TR. 네, 오늘 잘 가네요. 네, 이런 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고요. 근데 지금 한국 맥널티를 볼 때 또 요즘 먹는 거 다 올라갑니다. 참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그냥 주식이나 관련된 걸 살 걸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커피의 강자죠.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원두부터 인스턴트 커피까지 또 편의점에 가면은 맥널티 커피라고 이렇게 그냥 물만 부어서 마시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커피의 진심으로 이어지는 회사라고는 보여지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커피가 이제 재배 경작 면적 수가 한 50%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브라질에 지금 가뭄이라면서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커피가 재배가 안 되면 커피 가격이 이제 한 잔에 10,000원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님은? 10,000원이요? 네. 10,000원이면 아껴야지 못 마시죠. 그러면 한 모금씩 돌려 마시고 그래야 되겠죠? 네, 물 타고. 귀한 커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나오는 작년 실적을 봤었을 때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10억대, 그러니까 많이 나왔을 때가 한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총이 이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벌써 거의 한 1,000억대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부담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말고도 또 생각해 볼 만한 회사 많다. 대표적으로 동서겠죠. 네. 예, 또 맥심의 브랜드를 갖고 카누 그분이 나오시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다양하게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돼서 오늘은 한번 정리하고 뭐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감엔 또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의 마감에 산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퍼니처 한국 가구를 들고 오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냥 바로 나오네요. 뭐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요. 왜냐면 네. 윤익김 대표가 마감에 산다 종목을 준비를 못해서 그러셨군요. 하시는 동안 빠르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한국 가구에 대해서 왜 뜬금없이 가구 업체를 가져왔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쪽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 자회사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음식료 업체들의 강세가 상당히 큰데 그와 함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라티알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가구는 일단 56년 동안 가구만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사무용, 호텔, 주문용 가구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바로크 시대의 가구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상당히 또 만지면 부서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고가의 네. 가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고급 브랜드 쪽을 많이 타겟을 했었고 저희가 보통 디자인 가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뭐 클래식 가구 이런 것 쪽에 소량 생산으로 많이 가다가 온라인몰 쪽으로도 판매망을 넓히는데 일단 가구 쪽은
리오프닝 시대에 맞는 쪽이냐 아니냐는 약간 또 논의로 하겠지만 거기서 특히 자재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충분히 가격은 정가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일단 수요만 있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은 그냥 유진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회사가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냉동 생지와 같은 디저트류, 그러니까 냉동 생지는 그 생쥐가 빵 아니고요. 만드는 거 할 때 생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냉동으로 들어왔다가 그거를 에어프라이어에만 넣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부풀려서 방금 어떤 오븐에서 꺼낸 맛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연간 매출액이 거의 100% 이상씩 성장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음식료 업체 특히 수입하는 회사가 그대로 들여와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가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이쪽에 대한 가격 정가력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또 가구 외에 다른 쪽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49억 나왔습니다. 40%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시총을 같이 따져보게 되면은 아직 1,000억대가 살짝 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음식료 업체에 대한 변화들은 그대로 안 갖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줘도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주당 순자산이 9,000원대 그리고 또 재무구조 양호한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구 현재도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종가 매수해 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네, 종가보다 약 한 7,500원대 살짝 정도 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가 들어와 있는 약 한 8,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구 7,5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 가격은 6,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퍼플 TR, 보라 TR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리아 퍼니처 한국 가구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유니킴 대표를 대신해서 사영관 차장님이 네. 마감에 꼭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한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화전자인데 삼성과 애플을 다 잡았다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지금 자화전자의 경우는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급등을 다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물론 하락하고 있긴 한데 워낙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아이폰의 폴리드 줌, 그다음 여기에 애플카까지 더해진다면 자화전자의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화전자. 제 거 실컷 얘기하고 또 대표님 종목 얘기를 좀 하려니까 여쭤보고 싶어서요. 확인받는 거죠. 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숙제인 것 같고요. 저라면은 추격은 못할 것 같고 내용들은 앞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 한 3만 원대 기점으로 밑에서 들어와야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쪽에서 종목은 좋습니다. 대표님 종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니킴 대표님은요, 퇴근을 먼저 좀 하셨고요. 자화전자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19,500원이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빨리 가셨네요. 네,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 보시면 현재 양시장은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4% 소폭의 오름세, 코스닥은 0.28%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